1953년 5월 17일 대한민국 보은군 탄부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진아, 본명 조방헌가 태어났는데 당시 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71세의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눈을 가진 남자입니다. 태진아의 인생은 감동적인 고음과 슬픈 저음이 번갈아가며 흐르는 복잡한 교향곡이다. 1981년 이옥형과 결혼해 유명 가수 겸 배우 이루의 아버지다. 태진아의 인생은 역경을 극복하고 수백만 명의 마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고통과 실패, 예상치 못한 승리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한 남자의 여정입니다. 태진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아버지 조영식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 영식 씨는 가족의 기둥이며 태진에게 노동과 인내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시기에 영식 씨는 5자녀를 키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으며 종종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1965년 어느 가을 오후 그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고 그의 가족은 엄청난 공영에 빠졌습니다. 태진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상실이 아니라 온 세상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항상 관 옆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을 기억했습니다. 이 고통이 태진아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신문 판매부터 건설 노동자까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거리에서 다른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를 꿈꾸며 아버지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지만 깨어났을 때 현실은 칼날과 같았습니다. 태진아는 수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마치 말을 하면 고통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은 또한 그가 삶을 최대한 살아가고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말로 노래를 바꾸려는 동기가 됩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진아의 선수 생활은 눈부신 승리와 쓰라린 실패가 교차하는 극적인 여정이었고 노력은 그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태진아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을 모임에서 종종 한국 민요를 불러 사람들을 웃게 하고 걱정을 잊게 했습니다. 그는 17살의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보은을 떠나 서울로 왔다. 하지만 수도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는 수십 번의 오디션에서 탈락했고 프로듀서들은 그의 목소리가 너무 시골스럽다거나 상업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비좁은 임대방에서 살면서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태진아의 노력은 1975년 옥경이라는 노래로 데뷔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부드러운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대중에게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1980년대에는 동행, 사랑해 등의 노래로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사로잡으며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지하면서도 강력한 공연 스타일과 따뜻한 미소 덕분에 그는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후의 명곡, 골든 올디스 등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에는 젊은 재능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악 제작사인 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95년 그는 트로트와 현대팝을 결합한 실험적 앨범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 앨범은 비참하게 실패했으며 비평가들로부터 어울리지 않는다,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실패는 그에게 돈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감도 흔들었다.
그는 작업실에 앉아 완성되지 않은 노래들을 바라보며 영감을 잃었다고 느껴 울곤 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05년에 찾아왔는데 진엔터테인먼트는 경영 부실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 했고 그 압박감으로 그는 지쳐버렸다. 어느 날 그는 회의실에서 쓰러져 직원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태진아의 노력은 인내심의 증거입니다. 그는 종종 밤새도록 음악을 쓰며 연습했고 목소리가 쉰 채로 연습했으며 육체적으로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는 청중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고열에 시달리며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사랑과 상실을 주제로 한 감성적인 앨범 Don't Go를 발매해 청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 앨범은 그가 자신의 지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실패는 교훈이고 모든 눈물은 편지이며 이 모든 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남자의 경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진아가 항상 갈망하는 성취는 단순히 명예나 돈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주고 유산을 남기는 능력입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1987년 노래 컴패니언인데 이 노래는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로 트로트 음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 세대에 걸쳐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TV쇼에서도 사용되어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태진아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태진아 역시 젊은 예술가들, 특히 자신과 같이 가난한 환경의 예술가들을 항상 후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홍진영, 장윤정 등 많은 후배 가수들을 키워내며 그들이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선 콘서트를 열어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모금합니다. 2015년에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해 가난한 학생들이 음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의 감사 편지 하나하나는 그의 마음속의 귀중한 보석과도 같으며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태진아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예술에서의 진정성입니다. K-팝과 글로벌 트렌드가 점점 더 주류를 이루는 업계에서 그는 트로트 음악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가족, 충성심 등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노래가 담긴 앨범 포에버를 발매했다. 이 앨범은 K-팝만큼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비평가들은 그 진정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아들 이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노래를 남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때때로 상업적 기회를 잃게 만들었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도록 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태진아의 가장 큰 업적은 비록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수년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71세가 되어서야 그는 인생이란 실수와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어 에루와 대화하고 인생의 교훈을 공유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모든 결점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태진아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다채로운 장이다. 그는 1980년에 그녀가 일하던 병원에서 자선 행사에 참석하던 중 친절한 간호사 이옥형을 만났습니다. 옥형은 온화한 눈빛과 열린 마음으로 태진에게 안식처를 찾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꿈과 단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옥형은 태진아의 명성보다는 그의 진심과 그가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슬픔에 끌린다. 1981년 두 사람은 서울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는데 두 가족 모두 웃음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진아와 옥형의 결혼은 서로에게 지지와 이해를 주는 여정이다. 옥형은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가 직장에서 겪는 압박을 극복하도록 돕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그들은 함께 에루라는 똑똑하고 음악적인 소년을 키우는데 에루는 그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겨울에 함께 김치를 끓이는 것부터 제주도 해변 여행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태진에게 가장 큰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종종 에루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나중에는 아들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태진에게 가족은 스타 가면을 벗고 그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태진아의 연애사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7년 옥형과 거의 헤어질 뻔했던 때였다. 당시 실험적인 앨범의 실패와 재정적 압박으로 태진아는 짜증을 내고 멀어졌다. 그는 종종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고 아내와 아이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옥형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지만 결국에는 혼자 사는 것 같다며 말다툼을 벌인다. 그 말은 마치 칼날과 같았고 태진아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루 때문에만 소통하며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살았고 태진아는 그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픔은 고통스러웠지만 태진아와 옥형이 다시 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상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서로의 말을 듣고 공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태진아는 집에서 보내는 시,